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건데요. 미니멀리즘 관련된 이야기는 제 채널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고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너무 흔한 컨셉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미니멀리즘은 그런 미니멀리즘이 아니고 우리 정신과 마음의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최근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짧은 애니가 하나 있었는데 핸드폰 사용에 관련된 거였죠. 근데 그게 핸드폰 사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금 시대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준 거였는데요. 최근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최근에는 정보가 너무 넘쳐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리고 자기가 핸드폰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핸드폰 없으면 막 불안하고, 그리고 핸드폰 수시로 확인 안 하면 불안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주식 대부분들 하시잖아요. 주식 때문에 순간순간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자기가 이 핸드폰을 손에 놓고서는 이 생활이 안 되고, 굳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릇처럼 핸드폰을 만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쉴 수 있는 타임에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물론 그 친구는 제가 스타시드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고 벌써 20년이 넘게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라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죠. 핸드폰을 정말 팽개쳐 놓고 그리고 제 핸드폰은 항상 무음 상태예요. 예전부터 무음 상태였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오건, 카톡이 오건, 이메일이 오건, 전화가 오건, 그것을 실시간으로 알지 않게 해놨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어플을 엄청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알람이나 알림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띠링 뿅 띵띵 뭔가 계속 끊임없이 울려요. 이게 중요한 것이면 상관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부터도, 이게 아무리 조심하고 알람을 풀어놓고 설정을 안 해놓고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로부터는 항상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놨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 일과 엮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나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주고 받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선택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 포함 적당선을 찾아서 이 밸런스를 맞추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건데, 저는 이 알람이나 알림이나 이런 거 설정을 일단 다 안 해놓고 핸드폰마저도 다 무음으로 바꿔놨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는 일반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그게 가능하잖아. 근데 저는 일반적인 생활을 제 선택으로 안 했고 그 안 함에 이것을 위한 목적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거고, 결국 그 안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친구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친구가 저에게 이제 푸념처럼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정보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것 때문에 쇠사슬로 이 목줄을 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저도 정확히 알죠. 저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겠죠. 제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런 생활을 원한다면.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그 정보, 그것을 시간을 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물론 저녁이 제일 좋겠죠. 저녁에 차분한 시간에 자기 전이 좋을 거고요. 그 시간에 내가 오늘 어떤 정보들을 얻었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그런 정보들이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내 인생, 내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의 자양분이나 비료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정보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그런 정보가 아닐 거예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타고 수없는 정보를 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버릇처럼 일단 핸드폰을 한번 꺼내서 시간 확인할 겸 한번 켜봐요. 그러다가 포털 한번 눌러.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눈에 잡히는 뭔가를, 나의 욕구를 끌어당기는 뭔가를 클릭을 해. 그럼 들어가서 좀 읽어. 그럼 읽다 보면 그 오른쪽이나 위나 아래나 뭔가 광고가 뜨거나 관련 아니면 별로 관련 없는 뭔가가 또 떠요. 그럼 그게 내 눈을 또 사로잡고 그것을 타고 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정보가 나를 끄집어서 그 정보의 파도 속에 빠뜨려서 나는 그 파도에 휘청휘청하면서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거기로 갔다, 이 정신없이 계속 페어리 바람에 정신없이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의 바다를 내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보의 바다가 나를 끄집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서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보 끊어. 그럼 정보를 어떻게 끊어? 일단 뉴스 보지 마. 포탈 뉴스도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식의 질문을 저한테 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뉴스를 안 보고 살아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이 발전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리고 테크놀로지 하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뉴스를 보지 않고 살으란 얘기야. 시대에 뒤처지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해봐. 한번 뉴스 보지 말고 하루든 이틀이든 한번 살아봐. 근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접했던 뉴스가 얼마나 쓸데없는 뉴스들이었는지,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굳이 내가 몰라도 되는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뉴스들이었는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 뭐였어요? 뉴스 보지 말 것. 그럼 두 번째, 포털 쓸데없는 기사 보지 말 것. 포털에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요. 그 대부분의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내 인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되고자 하는 멋진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는 데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들이 100이라고는 물론 말할 수 없으나 90% 이상이 그런 정보들을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내용, 오늘은 미니멀리즘인데 우리 생활의 미니멀리즘이 아니고 우리 정신과 마음의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온갖 정보들이 다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단순히 정보로서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정보와 하나하나의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뭐죠?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어떤 에너지로서 우리 물질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버릇처럼 포털에 들어갔어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일면에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20대의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밤길을 야간에 청소를 도와주는 환경미화원분을 치고 뺑소니 하다가 잡혔다. 되게 있을 법한, 굉장히 흔한,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이 기사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필요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뉴스를 제가 모르더라도 제 인생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시대에 뒤처지는 일도 전혀 없을 거고요. 대신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유일한 감정은 분노일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그 분노에 맞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에너지는 저에게 긍정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지 말라 한 이유는 뉴스의 80-90%는 모두 부정적인 사건을 보도합니다. 왜냐면 누가 어떻게 해서 좋게 나온 결과는 뉴스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오게 되겠죠. 부정적인 사건, 사고일 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접한 우리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에너지로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 이유가 제가 뉴스를 보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제 친구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불편할지. 근데 이게 있어요. 정말 커다랗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래도 기본은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하루를 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카톡으로 그 뉴스를 보여주거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꺼내거나 정말 너무너무 커다란 이야기라면 내가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메시지로 받거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뉴스를 보지 않는 것에 예외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뉴스를 시청해야 하실 거고, 특히 경제 쪽이나 IT 쪽이나 최신 정보를 많이 습득하셔야 하는 분들은 그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하시겠지만, 그 귀를 기울인다는 그 목적에 또다시 수많은 쓸데없는 정보를 타고 관련 없는 것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보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뉴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뉴스가 아닌 포털에서 다루는 기사들의 또 굉장히 많은 수가 연예인들 이야기예요. 가수 같은 경우는 신보가 나왔다, 무슨 말썽을 일으켰네, 드라마, 인기 드라마나 인기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드라마 같은 경우는 16화 누가 무엇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요약처럼 또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과연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무슨 플러스가 될지 저는 좀 많이 치우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저한테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본 적도 없고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클릭하게 되는 자극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기사나. 그러면 100% 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한번 누르다가 바로 깨어나요. 아, 나 뭐 하는 짓이지 하고 바로 닫아요. 정말 조심해요, 핸드폰을 사용할 때,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래서 뉴스 안 보기, 그리고 연애 관련 기사 안 보기, 이 두 가지만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으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내 생활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직접 실험해 보세요. 한 가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심심하실 거예요.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무언가를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에 좀비처럼 세뇌돼서 쓸데없는 정보의 파도 속에 내가 휩쓸려서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방금 말씀드린 이 실험을 해보시면, 한 달, 두 달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플러스 심심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결정하세요. 정답이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이런 것도 또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중국어 단어를 외우세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게 자기한테 행복하고 자기의 지금 현재 단기, 중장기 목표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쓸데없이 휩쓸려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쓸데없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나온 이후에 나만의 섬에서 무엇을 할지, 저는 행복한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행복한 거. 행복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컨텐츠 만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나 지금 뭐 하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 생각을 해보고 답이 나오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를 들면, 나 올해는 꼭 영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게 레벨업을 시키겠어, 그거였으면 정보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나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 꼭 보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 없다는 핑계로 못 봤던 그 영화를 지금 봐야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출출하니까 지금 치맥을 먹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치맥 전화해서 치맥 드세요. 의식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 그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에? 쓸데없는 정보에 휩쓸려서 좀비처럼 인터넷을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시간에요. 제가 시간 나면 다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겹치면 제가 패스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저런 신조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다이어트라는 단어,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정보에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개념의 단어들인데요. 아마 단어를 들으신 그 순간에 바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자, 오늘의 큰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미니멀리즘이 뭐죠? 모든 사물이 내 사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것들이 내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물건이 없으면 내 정신과 마음이 그만큼 편해지고 실제 생활에서도 훨씬 더 윤택해진다,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늘은 정신과 마음의 미니멀리즘,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잡동사니들도 충분히 그 수를 줄임으로써 내가 더 심플해지고 깨끗해져서 결국 내가 추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포인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